네, 김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고 한 주를 대비하는 시간인데, 장이 어렵죠? 하여튼 굉장히 어렵고, 지난주 금요일도 장이 급락을 하면서 또 엉망진창으로 끝났는데,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엉망진창으로 만든, 일부 변수는 또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등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지금의 변동성은 진짜 견디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자, 주말 동안 전해진 소식 뭐 하나 두 개를 잠깐 보시면은 창신 메모리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 관련해서 최근에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 반도체에게 악재로 작용을 해왔다면 이게 내일 상장이 됩니까? 자, 요거 하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란을 대규모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안 한다네요 또. 황당하죠. 금년 우리 장 많이 빠진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안 한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거. 자, 지난주 정시를 잠깐 정리를 하면 지난주는 이제 그 전주에 급락 장세에서 조금 안정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미국 증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프로스 나오고 나머지는 뭐 약세 정도. 나스닥이 빅테크주가 많이 밀려서 2% 정도 빠졌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올랐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코스피가 한 1% 빠졌다 그러면 코스닥은 5.5% 그냥 붕괴 상태다. 코스닥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자, 지난주까지의 어떤 그 유가를 잠깐 보면 트럼프가 전쟁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난주 81달러에서 현재 90불까지 올라와 있고요. 아마 이번 주는 조금 또 내려가지 않을까. 또 협상을 한다니까. 그리고 한 주 동안 금리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제법 좀 올랐죠. 네, 또 좀 올랐는데 뭐한 4.7 때렸다가 조금 내려온 상태에서 있지만은 여전히 4.5 이상에서 경계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주간을 놓고 보면 지난주 미증시는 그 실적 발표, 구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돈 더 쓰겠다 그러니까 돈 쓰는 애들은 다 빠졌죠. 빅테크 주가 급락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그 돈을 버는 그 돈을 받는 반도체주가 강세였다. 물론 금요일은 밀렸지만은 한 주 동안은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어려운 국면을 보이죠. 왜냐하면 두 개에서 실적 발표한 게 특징적이었는데 지난주에 자 구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돈 더 투자하겠다. 우리 돈 부족한지 뭐 그런 걸 둘째 떠나서 더 하겠다고 하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주도 돈 쓰는 기업들은 모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반도체는 올랐죠 대신에. 그리고 페가 시스템즈라고 또 그 AI 기반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인데 이쪽도 최근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 이후 전망 같은 경우도 안 좋게 봤는데 AI 때문에 우리 제품 사는 걸 꺼린다. 그거 뭐 니들 회사 거 없어도 딴 걸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돈이 AI 하드웨어 인프라 쪽에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거 안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죠. 소프트웨어 급락, 빅테크 기업 급락, 하락 나오는 와중에 반도체주들은 모두 올랐죠.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나왔죠. 마이크론이 한 7% 가까이 빠졌고 하이닉스 ADR이 한 8% 빠졌는데 창신 메모리 상장 임박했다는 거. 뭐 이제 월요일 상장하니까 그리고 중동 지역 불안 또 한국 SK하이닉스가 급락, 우리 금요일 급락 나오고 미국이 급락 나온 거예요. 우리가 먼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거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꽤 많은데, 전력 이탈 사건까지 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반도체주를 좀 금요일 내리겠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반도체주 금요일 빠진 거 외에 나머지는 괜찮아요. 또 금요일은 순환매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반도체가 쉬더라도 딴 쪽이 같이 자빠진다. 여긴 코스닥입니다. 유례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참 아쉬운 부분이죠. 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약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건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두 번째는 전쟁 등에 따른 물가와 금리 불안, 그 다음에 ETF에 따른 수급 쏠림. 이건 우리나라만 할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마침 이 세 가지 이슈가 이번 주에 모두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렇죠. 자, 반도체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의 빅테크주가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과연 투자를 계속 늘릴 것인가?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쟁 관련된 거. 지금 또 협상한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미국 6월 PC 물가지수가 있어요. 연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지표죠. 자, 이런 것들. 전쟁과 금리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금리를 31일부터 해서 우리나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입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이번 주에 검증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세 가지죠. 반도체 피크아웃 논쟁, 그리고 ETF 금리 노이즈가 되겠는데, 반도체가 안 가야 될 이유도 많죠. 딥시크, 터보컨트부터 해서, 그 다음에 메타 그때 이 얘기, 또 중국 문샷 이슈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쪽에 가서 뭐 나왔던 여러 가지 모임에서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브로드컴과 5년 2천억 달러 공급 MOU? 자, SK는 엔비디아 등 5년간 7,500억 달러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아니고 추진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나온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인데 이걸 픽스를 시키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파이팅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건 큰 호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8% 빠졌죠. 지난 금요일날 8.8% 빠졌는데 이미 그때 우리도 금요일 소식 들었지만은 뭔가 큰 계약이나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전에 들었는데도 주가 빠진 거 보면 그렇죠. 오히려 뭐 네이버라든지 현대차의 내용이 조금 더 신선했다. 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지금 고점에 좀 제법 빠졌는데 저는 아래 위로 갇혔다고 봅니다. 피크아웃 이슈는 계속 달고 다녀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 뭐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그동안 반도체는 시크리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탄다 그랬잖아요. 이걸 고정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정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 고정시키는 가격이 지금 현재가 100이라면 그러면 한 4년 5년 고정을 시킨다, 3년에서 5년 더 고정시키면은 같은 100을 누가 주려고 합니까? 당연히 롱텀 기간이니까 깎아야죠. 그렇게 보면 실적의 피크아웃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걸 보더라도 안정적인데 실적은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도 만만치 않고, 대신에 그렇다고 주가가 뭐 계속 빠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세기 때문에 싼 것도 맞거든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결국 빠지는데도 한계가 있고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반도체는 좀 갇혀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럼 전쟁 금리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지난주 뭐 후반까지만 해도 전면전을 외치던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던 트럼프가 갑자기 이란 공격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하는데 더 현명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더 현명한 전략은 이란과 협상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 또 타코죠. 내일 또 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교전 속에서도 협상 개시했답니다. 여기도. 이런 거죠. 지난주에 굉장히 압박이 됐던 상황이 그래도 또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왜 이란을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가를 알고 보니까 이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요. 군 수뇌부가 만약에 우리가 이란을 대규모로 때리면, 우리 이란 때리면 항상 이란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거기다 때렸거든요. 사망자 막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사망자도 막 줄인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미사일 재고를 보니까 만약에 미군이 이번에 대규모 공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을 할 거고, 문제는 보복하러 날라오는 뭐 드론이나 미사일을 막아낼 만한 요격용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재고 바닥이야, 재고 바닥. 못 쏘는 거죠. 만약에 쐈다가 대규모 공격했다가 이란이 보복 공격했는데 거기 미군 기지다 공격받아가지고 사망자 더 나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공격을 지금 일단은 철수했다. 13일째 때리다가 마지막 세게 때리려다가 멈춘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미군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잘 됐다. 반격도 못할 거니까 죽여보자 라고 이란이 공격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란은 지금 전쟁을 크게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군이 스탑하니까 이란도 보복 공격 중단하지 않습니까? 이란 보복 공격 중단.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한 2, 3주 정도 또 세게 올랐던 유가가 이번 주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금리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9월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이번 7월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요. 한 60% 인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9월 정도에는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게 아마 좀 약화되겠죠. 그러면 아마 지난주에 고생했던 종목들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위기. 예, 그리고 우리는 또 ETF가 중요한데,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수급이 다 쏠렸는데, 레버리지 인버스, 그러니까 단일 종목 16종 이 ETF가 전체 거래에 뭐 한 40%막 이런 식이 차지하니까, 이런 도박장에 돈이 40%가 있는 거예요. 전체 거래에. 그 돈이 딴 쪽으로 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탁금을 높이겠다, 매매 수량도 묶어서 한 주가 아니고 20주로 매매하게 하겠다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시행도 되기 전에 지금 이미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못 해먹겠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고객이탁금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서학개미 순매수가 4배 늘었다지 않습니까? 이미 도망가고 있는 거야. 못 해먹겠다. 이제 그러니까 강도 높게 또 이제 조금 나오려고 하죠. 아까 8월 5일인가 시행하려고 했던 3천만 원 그 예탁금 상향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투자 한도를 정해서,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거기 그 전체 자금이 운영 자금이 주식 계좌에 1억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10% 20%만, 예를 들어서 10% 20%만 뭐 레버리지 단일 종목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투자 한도를 정한다. 내지는 뭐 투자 연령에 따라 제한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없더라도 지금 최근에 워낙 이쪽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급락이 나오고 하니까 줄긴 줄고 있어요. 지금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물량들을 받아서 순환매를 돌릴 만한 세력이 있는가인데, ETF 나오죠. 외국인 매도 나오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고객예탁금이 뭐 거의 137조까지 가다가 104조까지 떨어져 있어요. 수급이 약화됐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신용 잔고가 6조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10조가 넘어왔었는데 뚝 떨어졌어요. 반대 매매도 나오고 도망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자, 세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따른 물가와 금리 불안이 하나 있고, ETF에 따른 수급 쏠림 우려가 있는데, 자, 2번, 3번은 그래도 트럼프가 전쟁 일단 안 한다지 않습니까? 완화됐고, ETF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빨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급 쏠림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가 피크아웃이 우려가 완화된 건 아직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아마 이번 주 시장 지수보다는 분위기 반등을 조금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자, 이거 이후에 조금 뭐 나아지고 나서 문제는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따른 반발 매수로 좀 올라가더라도 변수는 많아요. 트럼프가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고, 빅테크 주들이 어떤 얘기 할지를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주에 그 변동성에서 조금 이번 주는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장이 어떤 국면으로 움직일 것인가, 차기 주도주가 뭐가 나올 것인가.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반도체만큼의 어떤 수급과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없어요. 그러면 뭐 반도체에 버금가는 차기 주도주가 나오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대장질한다고 아마 유력 틈새주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거? 예를 들어 바이오, 로봇, 전력, 조선방산 소부장, 반도체 자동차 재건, 엔터 화장품 등등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바로 단기 전쟁과 금리에 따른 금리의 어떤 움직임에 따른 아마 틈새주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금리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점점. 또 금리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체크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국내 악재 3가지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됐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전히 그에 대한 시험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 잘 견디시고 차분하게 대비하셔가지고 더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 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